예, 주말에 지금 보수권의 절망적인 기운이 넘쳤습니다. 언론들은 마치 범여권이 대승을 확정지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소리가 미통당 등 범여권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완전 참패, 그래서 민주당이나 범여권이 180석까지 간다고 유시민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의 이해찬이나 양정철 등은 유시민이 입조심해라고 오히려 지금 이 입단속, 즉 웃는 모습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아마 그 근거는 26.7%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고 1174만 명이 투표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호남이 세종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영남의 핵심 지역인 대구, 부산이 낮은 것을 보고 아마 여권 지지자들이 몰려갔다. 또 서울이나 경기 부분도 그렇게 낮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범여권에 유리한 투표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여권이 마치 대승한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 범여권이 대승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범여권이 이제 민생당이나 정의당까지 다 긁어 모았어. 또 범여 무소속까지 긁어 모아서 지금 한 160석 전 수준에서 가신가신하다. 가반수를 넘기는 부분이에요. 그런 정도고 미통당은 한 125석 전 된다. 자, 그렇다면 남은 지금 범야 무소속이 한 10개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범야는 135개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오늘 월, 하 이틀 동안에 이 흐름이 조금은 바뀌어서 결국은 저도 크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통당이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제가 말한 대로 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혹을 깨끗이 불식시켰더라면, 또 제대로 문 정권을 공격하고 폭로하고 심판하겠다고 말했더라면,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과 조국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처음부터 걸고 나왔더라면 이 선거는 아무리 지금 문재인이 코로나 조작을 해도 그야말로 지는 것이 기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선거가 마치 여권의 대승처럼 끝날 거라는 분위기를 퍼뜨리고 있는 부분에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이번에 선거가 마지막 선거다. 미국의 고던창 변호사가 그래 말했다. 그 사람 이 중국계 미국 변호사입니다. 한국 문제에도 어느덧 이렇게 이 표시를 하는, 입장을 표시하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긴 하지만은 그 사람 말이 정확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지면 적화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4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설사 저도 크게 지지 않을 것이고, 진다고 한들 나라가 무슨 크게 뒤바뀌어서 문정권이 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틀 동안에 제대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저는 이길 수도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 선거에서 지금 아마 사전투표에서 저렇게 많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범야권이 이것이 전부 범여측의 심판표구나라고 생각할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권도 많은 것들을 잘못했지만 범여권 또한 사실은 문재인이 무슨 지지율이 57%니 어쩌니 하는 이 쇼 속에서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25명에 불과하다는 이 쇼 속에서 자, 지난주까지는 3월 10일부터 100여 명에 수렴해오고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50명 미만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4월 20일께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성공적으로 대처해서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에서 한국은 빠졌다. 큰 피해를 겪지 않고 끝났다. 지금 이런 부분을 퍼뜨리면서 이 위기, 공포에 대응한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만 보면 한국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워낙 개판인 나라 빼고는 아시아에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확진자도 아시아 2위고 중국, 이란, 터키 여기에서 이란하고 터키는 사실상 이 아시아라기보다는 유럽이나 중동의 이런 분류를 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 외에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도 사실상 2위, 또 사망자도 2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한국만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좀 덜한가? 그리고 미국, 유럽, 중동에서는 심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해석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시아인의 체질과 관련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시아에 있는 것과 미국과 유럽에 있는 것이 변이가 되어 서로 간에 감염, 전파력, 치명률 등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덜하다라는 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큰 나라들에도 코로나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은 나라가 중국 외에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이 과연 잘 대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갖다가 우롱하고 또 코로나에 기반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국민들의 표를 사겠다라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혹되어서 이 정권을 지지한다면 저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이 빅데이터가 왜 여론조사보다 정확한가 하면 지난번에 미국 2016년 대선에서 여론조사는 LA타임스지 하나만 빼고는 전부 트럼프가 진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투표를 개표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압승을 했지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지금 회의가 미국에서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트럼프가 힐러리를 압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글 트렌드 등의 빅데이터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힐러리를 계속 주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빅데이터 부분에서 과연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구글 트렌드에 빅데이터를 넣었을 때 민주당과 통합당을 해보니까 지금 1월 19일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비슷하게 가다가 한 2월 접어들고 그 3월 쯤부터 민주당이
지금 많이 앞서가고 통합당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민주당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통합당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현재 통합당이 이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빅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통합당이 쫓아가고 있고 민주당은 하락세가 근래에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황교안을 넣어봐도 빅데이터는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승리는 못하겠지만은 크게 아주 지금 여론조사처럼 20몇 프로로 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에 보면 우세하던 고민정 빅데이터는 낙관하지 못한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격전지 광진을의 고민정과 오세훈 간의 SNS 빅데이터 민심이 투표일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 무중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고가 오 후보와의 격차를 벌이는 걸로 나왔지만은 빅데이터에서는 전혀 안심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뒤지고 있는 이 송파을의 배현진도 총 언급량에서 최저성에게 앞서고 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봐서 이 빅데이터가 지금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표본들을 통해 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양으로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막판에 급속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26.7%가 투표했지만은 이번에 최종 투표율을 보면 한 60% 후반 내지 70% 정도 될 정도로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4% 정도만 투표해도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과연 여건이 생각하는 만큼의 대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대승은 없다. 그리고 대패도 없다. 자, 현재로서는 한 10석에서 많아야 15석 정도로 지금 미통당이 민주당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선거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 일각에서 마치 무슨 이제 적화가 이루어지고 공산화가 되고 연방제가 되고 마치 문 정권이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총선이 다시 없다. 그렇게 가기 위한 이번 총선 압승은 어디에도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이렇게 붙어서 장사해 먹는 보수 일각의 행태도 그만 좀 하길 바랍니다. 그런 일 없으니까요. 괜히 그 마음 약한 대중들을 공갈 협박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투표할 분들요, 공포를 그렇게 안 줘도 투표합니다. 과거에 북폭한다고 공포했는데 북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선거가 마지막 선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무슨 공산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통합당의 지금 지도부의 잘못으로 벌써 이기고 있을 선거가 지금 많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격차가 크게 나거나 또 여권이 압승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빅데이터 자체에서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의 격차만큼 실제의 투표의 격차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여권이 겉으로는 압승하는 분위기인데 물론 여권이 수도권에서는 좀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압승을 해가지고 거의 여권이 수도권 의석을 다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견제 심리나
분노 또한 만만치 않게 이번 투표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열하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거나 그렇게 해서 패배의식을 더 심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저는 당부합니다. 공포 심리를 작용시켜서요, 패배의식을 심화시키면요, 그게 투표하러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포 장사에 먹는 보수의 저 삼류들은 그 장난을 그만 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이 날 선거는 아니에요.